아이고 잠시만요. 이걸 내가 왜 안 적어놨지? 리즈 피로포 포드 잠시만요. 오케이,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랭스로 리가로 이제 일찍 8시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데, 경기 먼저 가면은 일단은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두 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일단 일정이 좀 많이 빡빡했죠. 첫 경기 이제 모나코와의 홈 경기 개막전에서 패배를 했고요. 지난 경기 또 어려웠던 상대인 니스 원정을 가서 2대1로 졌고, 그리고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난 시즌 잘했고 올 시즌도 전력이 괜찮아요. 최소 이제 중위권 아니면 중상위권을 위치할 수 있는 팀인데, 강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첫 승이 없는 모습이고, 랭스는 지난 첫 경기 마르세유 원정에서 4대1로 진 거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클레르모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이제 후반 초반이었나? 후반 중반인가 초반쯤에 이제 퇴장 나면서 PK 주고 하면서 2대4로 역전을 당했어요. 두 경기에 지금 8골을 먹고 있는 실정이고, 랭스가 지금 문제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은 많거든요. 선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든 패는 많아. 등패는 많은데 확실하게 믿을 카드는 없어. 근데 저는 그 등패가 많은 것 자체를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봤는데, 실상 경기를 보면 약간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도 딱히 없고, 약간 뭔가 날파리 느낌의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어쨌든 부상자 쪽을 보면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 다그바 나 이제 미드필더 쪽에 핵심이 이브라임 시스코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피에르 가브리엘, 그리고 이제 필라가 불투명에 떠 있어서 우측 풀백이 지금 다 나가리 느낌이긴 한데, 불투명자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래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브라임 시스코 빠지는 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랭스 같은 경우 지난 경기 퇴장당한 아그바부 센터백 쪽에 빠져 있고, 또 수비 쪽에 포켓이나 공격 쪽에 은바쿠가 불투명 이렇게 떠 있던데, 일단 아그바부 같은 경우는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원래 주전이었고 랭스의 미들맨이었던 센터백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요거는 최근에 랭스의 페이스나 여러가지 봤을 때 스트라스부르가 두 경기 강팀이랑 했을 때도 경기를 크게 나쁘지 않았었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 쪽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이고, 언어바는 배당이 왜 이렇게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랭스의 수비 조직력, 스트라스부르가 충분히 이제 잡을 수 있는 경기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 경기, 오늘 EPL이 좀 어렵거든요. EPL 요거 두 개 있나? 솔직히 저는 둘 다 쉬운 경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리즈 첼시 편하게 찍으면 첼시 승에 오버, 요거 같은 경우 무찍기 좋은 경기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분석상으로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첼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코바시치가 여전히 빠져있는 상황에서
캉테가 또 아이스쿨 부상으로. 특일산 바로 별풍선 100개 선물. 꿀님 고맙습니다. 꿀님 제가 오늘 그냥 보내드린다 했는데 어제 좀 오늘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그 쪽지 못 봐. 이미 보내드렸어요 꿀님.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꿀님. 아 라방 때 잘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금액 올려가고요. 그 추가로 캉테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마르코스 알론소도 이적 관련으로 이제 오늘 또 빠질 걸로 보이고, 투엘 감독이 이제 지난 토트넘전의 심판 판정이 참 이상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저런 말하고 하다가 결국 EPL은 그러면 출전 정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엘 감독도 오늘 이제 벤치에 앉지 못합니다. 리즈 같은 경우 여전히 좌측 풀백에 피로퍼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에일리모 델러스 같은 선수들이 빠져있고, 벤포드 이 새끼 또 부상인 것 같아. 지난 경기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또 못 뛰는 것 같고, 리안 쿠퍼 역시도 지금 수비 쪽에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양팀 다 100%는 아니다. 첼시는 핵심인 캉테와 그리고 투엘도 어쨌든 뭐 코바시 이렇게 빠져있고, 리즈 같은 경우도 피르포 왼쪽 얘밖에 없고, 벤포드 아쉬워. 제라르트가 물론 공격적에 복귀를 하긴 합니다만 벤포드가 확실히 믿을만한 카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반승으로 솔직히 접근한다면 첼시를 찍을 것 같긴 해요. 리즈의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이나 벤포드가 다시 한 번 더 빠져있는 부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첼시 쪽이 그래도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리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아요. 지난 사우스햄튼 원정에서는 이제 후반에 좀 힘이 좀 빠지면서 이제 뭐 2대 0에서 2대 2까지 따라잡히고 마지막까지 이제 좀 똥줄 타는 경기를 했었지만, 이번에 홈이잖아요. 이런 거 감안했을 때 굳이 이 경기를 배팅한다 하면은 저는 오바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역시나 리즈의 수비적인 부분, 첼시가 공격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저는 좀 고전할 수도 있다고 봤었는데 딱히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득점할 수 있어 보이고, 캉테가 빠진 상황에서 미드필더가 좀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오바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웨스트햄 대 브라이트 못 맞춰요. 이런 거는 분석으로 너무 어려운 경기예요. 이거는 진짜로 진짜 승무패 뭐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데, 부상자 보면은 웨스트햄 같은 경우 아구에르드 역시나 이번 이적 시장에 큰 돈을 주고 데려온 수비수가 빠져있고, 또 다른 수비수인 도슨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브라이튼은 이제 모데르 정도 이렇게 빠져있는데, 두 팀의 팀 컬러는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팀 컬러는 좀 다른데, 알렉스님 고맙습니다. 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제가 채팅창 내려놓을 테니까 메일 주소 그 골뱅이랑 그 분리해가지고 풀로 쓰시면은 편집이 되고 아니 잘리거든요. 필터링이 돼서 뭐 아이디 적어주시고 뒤에 뭐 한글로 뭐 이렇게 적어주신다던가 도메인 주소 그렇게 올려주세요. 어쨌든 웨스트햄은 조금 더 물론 최근에는 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경기가 많은데 역습에 있어서 강한 팀이고, 브라이튼은 기본적으로 점유율 축구예요. 점유율을 잡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양 팀이 어느 정도 다른 색깔을 가져가고 있고, 브라이튼이 지금 정도 웨스트햄 상대로 제 생각엔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고 갈 가능성이 있고, 웨스트햄은 오히려 또 이런 주도권이 잡힌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특히나 브라이튼이 공수 전환이 좀 괜찮긴 한데 뭐 그런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만 보면 역습에는 약해요. 원래 이 팀이 역습에는 의외로 수비수들이 발도 좀 빠른 편도 아니고 좀 약한데, 어쨌든 이제 비아레알인가 그래서 에스투피냐 사이드백 쿠쿠렐라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데려온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경기는 골이 많이 나면 한 3골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많이 나오면 그 이상 나오기에는 좀 빠듯해 보이는 경기인데, 이게 또 언더를 마냥 그렇게 찍기도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3골이면 사실 그래도 언더 찍기가 좀 구미가 당기는 뭐 그런 경기잖아요. 근데 언더 찍기도 좀 그런 게, 이게 웨스트햄이 최근에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거 선제골 먹으면 웨스트햄 달려들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웨스트햄이 동점골 넣는다? 이거 역전까지 바라보고 경기할 거란 말이에요. 공격적으로 브라이튼은 그 뒤를 충분히 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저 어려운 경기입니다. 안 가는 게 제가 볼 땐 맞아 보이고요. 뭐 묻찍거나 뭐 햄묻찍거나 뭐 이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근데 저는 뭐 언어버만 굳이 보면은 언더 쪽이고요. 승패로 따지면 역시나 무승부나 뭐 프렌 쪽인데, 솔직히 베팅하고 싶은 경기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한 끗 차이 승부의 느낌이 많이 나서 어려운 경기로 보이고요. 네 번째 경기로 빌바오 대 발렌시아. 알렉스남님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세요. 제가 바로 못 보내가지고. 올려주셨나? 아니요, 안 보여요. 약간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도메인 주소를 또 이렇게 네이버면 네이버, 뭐 한메일이면 한메일, 뭐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안 적어주시면 필터링이 돼서 안 보여. 이게 왜냐면 그 이상한 사이트 막 올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자동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고. 빌바오 대 발렌시아로 넘어가서요. 요 경기는 빌바오 쪽으로 찍기 일단은 괜찮아 보이는 경기예요. 빌바오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수비 쪽에 이니고 마르티네즈랑, 오케이, 그리고 발렌시아가 측면 쪽에 이렇게 빠져 있고,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채팅 제가 지워드릴게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 쪽에 일단은 문제가 있어요. 또 호세가야도 지난 시즌에 그 뭐야, 심판 판정에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또 그래요. 아마 오사수나전이었나? 그때 심판 판정에서 엄청 떠들어대가지고 호세가야 이제 발렌시아 주장이자 핵심 선수인 걔도 이제 출전 수 4경기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늘도 역시나 못 나오는 상황이고요.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그 마요르카와의 이제 홈 경기였어요. 빌바오 홈 경기였는데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력은 엄청나게 좋았다. 제가 빌바오 뭐 라리가 많이 보잖아요. 장기 분석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엄청 좀 야, 빌바오 올 시즌 되게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전반 볼 때까지만 해도, 전반 0대0일 때까지만 해도 야, 학살 나오겠다. 근데 골대 맞추고 골대 2번 맞추고 뭐 찬스 공격수들이 다 날리면서 공격수에 대한 의무는 있어요. 근데 수비랑 미드필더는 참 좋아요. 그런 상황이고, 발렌시아는 지로나 이제 승격팀을 상대로 홈에서 1대0, 그때 뭐 퇴장도 있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도 코머트 못 나오고요. 호세가약 출전 현재 말씀드렸고, 또 다른 수비수인 유리몸 가브리엘 파울리스타가 여전히 불투명에 떠 있어서 수비진에서 많이 빠졌다. 빌바오의 약점이 지금 결정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경기력은 되게 좋아요. 근데 결정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발렌시아가 지금 수비 쪽에 만약 얘까지 못 나오면은 센터백 운용은 상당히 어려워요. 미드필더 아마 내렸을 수도 있어야 될 정도로. 근데 뭐 호세가까지도 빠져 있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외로 쉽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일단 보험이 전력 자체가 올 시즌에 지난 시즌만 못해요. 근데 바이런 메넨이 일단은 고놈 또 이름이 기억 안 네. 일단 코망은 복귀를 했고요. 나브리가 살짝 잔부상이 있어 보이고, 뭐 고레츠카 얘네도 아직까지 여전히 빠져있는 상황에서 무시할라, 이런 기억하기 힘드네. 무시할라 지난 시즌에 그래도 많이 기용이 됐고, 올 시즌에 측면 쪽으로 공격적으로 기용이 됐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시즌 초반에도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부상으로 빠져있는 점, 물론 코망이 복귀합니다. 뭐 나불이 빠졌다도 뭐 르로이 사네 이런 애들이 이제 또 벤치에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출전 가능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보험 상대로는 충분히 이제 뭐 마인이라든가 오바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빠진 부분이 어쨌든 있긴 있잖아요. 이게 좀 걱정거리긴 하다. 그래도 미는 마인 봅니다. 1마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고, 3.5 오바까지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보험이 어차피 수비가 원래 지난 시즌만 해도 홈에서 보험 수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보험이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이겼어요. 4대2로. 그때 거의 뭐 로또 맞을 정도로 슛을 그렇게 많이 때린 것 같진 아닌데, 제 기억상 때리면 들어왔어. 때리면 원더골. 그러면서 대골까지 와가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4대2인가 졌었는데, 복수전 느낌도 있고, 뭐 사실 그런 기록도 있고, 바이에른 뮌헨 무시할라 빠진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주력으로 찍고 싶진 않아. 근데 그래도 찍는다면 이렇게 찍을 것 같습니다. 6번째 나폴리 대 몬차. 김민재 팀이 돼버렸죠. 나폴리와 이제 2부 리그에서 또 간신히 승격해가지고 올 시즌에 돈을 엄청 빵빵 쓰면서 뭐 갈기꾼이 있는 디렉터로 몬차와 이제 맞대결인데, 일단은 몬차가 사실 기대는 되게 많이 받아요.
PL에서 뭐 노팅엄이 돈 많이 쓰고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세리에는 몬차 엄청 많이 썼어요, 돈을. 그래서 괜찮은 선수들도 실제로 많고, 지난 시즌에 뭐 한 가닥 했었던 베로나의 이제 공격의 핵심이었던 카프라리 이런 애들도 지금 몬차에 와 있고, 아탈란타 시절에 아쉬웠지만 그 전에 원래 엄청 잘했었던 얘도 베로나였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아탈란타 전에 페시나 또 지금 몬차에 와 있지만 부상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부상자들 볼게요. 측면 공격 쪽에 폴리타노 빠져있고 삼선에 파비안 루이스 빠져있어요. 분명히 좀 아쉬운 공백이에요. 다만 메꿀 수 있는 자원이 나폴리는 있습니다. 미드필더 뎁스가 괜찮기 때문에 파비안 루이스 안 나와도 뭐 로보트카 이런 애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고, 물론 다운그레이드이긴 합니다만 폴리타노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올 시즌에 영입한 조지아의 이제 핵심, 저번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지아의 이제 네이션스 리그 때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잖아요. 그 진짜 꼭 한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이름 뭐야, 흐비차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뭐 크라바츠 켈리안가, 이름이 엄청 어려운데 어쩌고 흐비차로 부르겠습니다. 그 놈도 이제 엄청난 좀 많은 기대를 받고 와서 지난 경기 바로 골 박더라고요. 경기력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나폴리가 올 시즌 뭐 인신에 나가고 메르텐스 나가고 수비 쪽에 체시로 또 쿨리발리 나가고 많은 이제 간판들이 이적을 했음에도 김민재 제가 볼 때 괜찮아 보이고요. 뭐 인신의 대신들은 휘비차 괜찮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의외로 좀 전력이 그렇게까지 나간 이름값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고, 몬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그냥 전신 성형을 했기 때문에 이 붓기가 빠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토리노와의 홈 경기였어. 심지어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고 여전히, 그리고 페시나 같은 자원들이 물투명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자원들이 조금 더 가세를 해주고 어느 정도 이제 합이 맞아 들어갈 때부터 이제 몬차가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적으로 나폴리 원정에서 좀 어려움이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거 몬차를 생각할 때 아마 지난 분석 때도 그렇고 프리뷰를 찍으려 했거든요, 세리에도. 근데 그때도 이제 몬차 강팀 상대로 좀 조심해야 된다, 똥배잖아요, 부러질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첫 경기만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나폴리 똥배긴 합니다만 나폴리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 오바 봅니다. 자, 이제 세리에서 또 빅매치, 오늘 빅매치가 몇 경기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AT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 일단 배당도 솔직히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이는 배당을 줬는데, AT 마드리드의 지금 문제는요, 수비예요. 일단 핵심 수비수인 호세 히메네즈가 빠져있고 필리페까지도 지금 불투명인데 아마 못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지난 경기 도르트문트에서 이제 대령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도르트문트 시절에 많이 활약을 했지만 센터백까지도 볼 수 있는 악셀 비첼, 얘가 이제 우측 스토퍼 자리, 3백의 스토퍼 자리에서 봤었는데 운동 능력은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비첼이. 근데 뭐 중심을 잡아주거나 이런 능력은 있거든요. 왜냐면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 때 부상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나이도 너무 많고 뭐 발이 엄청 느리고 막 약간 이런 상태라서 비아레알이 또 측면 공격 자원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단주만은 오늘 경기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아마 뭐 아스날 이적설이 지금 있는 뭐 피노나 뭐 츠크웨즈 같은 애들, 뭐 기타 또 누구 있었지? 아무튼 측면 공격 쪽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에티 마드리드 고민이 조금 있을 수 있어 보이고, 비아레알은 이제 측면 수비 쪽에 알베르토 모레노, 말씀드린 단주마가 좀 출전이 힘들어 보이고, 포이스나 페메냐 이 측면 수비 쪽에서도 지금 몸 상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글쎄 일단은 불투명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트리게로스가 빠져 있고, 제 생각에 경기 내용적인 부분 자체는 좀 박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두 팀 다. 한쪽으로 크게 기울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떨어지는데, 요 경기의 제가 분석한 포인트는 공격진에서의 차이, 요런 거를 좀 봤어요. 지금 AT 마드리드 모라타가 많이 무섭더라고. 지난 경기 모라타의 활약은, 물론 모라타가 초반에 잘하고 바로 죽 쓰는 경우도 옛날 시즌 뭐 많았어요. 근데 몸 상태가 상당히 일단은 가벼워 보였고, 주앙 페레스 같은 경우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상대가 헤타페였고 원정 경기였으면은 AT가 공격적으로는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두 선수의 어쨌든 활약이 좋았고, 그리즈만이 또 시작부터 득점을 기록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또 알렸던 부분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벤치 쪽에 이제 마테우스 쿠냐 같은 드리블이 좋은 이런 자원들이 있어서
비아레알은 이제 흔들 수 있는 자원들이 많고 이제 잔바레 짓을 할 자원들이 공격 쪽에 많은데 한 방에 있어서는 AT 마드리드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아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래서 경기력은 비슷하게 갈 수 있을지언정 그런 공격진의 퀄리티 차이. 옛날에 토트넘이 호날두 헤트트릭 받고 아니 맨유가 호날두 헤트트릭 받고 토트넘 3대 2론가 잡았던 적이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맨유가 많이 밀렸던 경기인데 어쨌든 비슷하게 가더라도 결정력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AT 마드리드가 잡는다고 보고요. 언어번은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배팅한다면 오바 찍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배팅한다면. 근데 저는 승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뭐 그런 사이즈인데 언어번도 오바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게 AT가 만약에 또 악셀 비첼이 출전하게 되면은 비아레알이 이 빠른 공격수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려앉고 우리 그냥 공격수들 믿는다고 약간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하면서 경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기 운영을 시메오네가 이제 참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막 땡기진 않습니다. 아딸 대 AC 밀란 넘어와서 아딸은 기본적으로 침몰하는 배예요. 제가 지난 시즌에도 한없이 시즌 이제 중반부터 절대 가면 안 된다 아탈란타. 침몰하는 배다. 침몰하는 배로 탑승하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그때 뭐 거의 막판에 거의 다 고꾸라졌죠. 그런 식의 어쨌든 시즌이었고 기본적으로 이 팀은 한창 좋았을 때 선수들이 이제 다 마탱에 갔어요. 뭐 일리치치, 무리엘 뭐 이런 애들 이제 다 마탱에 갔고 나이도 많이 찼고요. 무리엘 같은 경우 이제 팔라고 하는데도 다른 팀에서 아무도 안 사요 모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측면 경고 쪽에 루크먼 같은 좀 드리블 좋고 빠른 요런 애들 영입이 괜찮았고 합니다만 제 생각에 올 시즌 안도 아탈란타는 그렇게 쉽게 갈 만한 시즌이 아니다. 약팀 좀 잡아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강대강에서는 아무리 홈일지라도 이게 홈이라서 프렌 쪽이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탈란타가 잡을 만한 그림은 딱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AC 밀란도 물론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토날리가 불투명이에요. 불투명인데 최근 기사나 뭐 그전 기사 살펴보면은 프리시즌에 부상당했거든요. 첫 경기는 우디네스전에 빠져 있었고 근데 큰 부상은 다행히 아니어서 오늘 경기는 그래도 출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얘기가 많아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 팔로미노나 뭐 에데르송 수비 쪽 자원들이 빠져 있고 또 다른 수비 쪽 자원이 중앙 쪽에 데미랄이나 측면 쪽에 자파코스타 너희들이 불투명 일단 떠 있어서 시밀란이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무승부를 봅니다만 햄무 쪽에 조금 더 저는 무게감이 있고요. 언어바는 역시나 오바. 몇 번째 경기야? 몇 번째죠? 9번째인가요? 대충 가겠습니다. 8위 승. 일단 릴 핵심 수비인 잘로 출전 정지고요. 공격 쪽에 이제 뭐 주전 로테이션급의 티모시 웨아가 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파리도 몇몇 자원들 부상이 있는데 스쿼드가 워낙 좋아요. 누가 부상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에레라 뭐 이런 애들 부상이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파리는 사실 어디랑 붙던지 승을 안 보기 어렵다. 뭐 핸디는 그래서 뺐어요. 릴이기 때문에 핸디는 뺐는데 솔직히 뭐 마인까지도 해줄 수 있다는 마인드고 너무 강합니다 지금. 공격진도 그렇고 충분히 지금 핵심 수비까지 빠져있는 릴의 수비를 많이 괴롭혀줄 수 있는 파리의 상태로 보이고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부러지면 이거는 약간 뭐 쓰나미 뭐 그런 느낌이에요. 파리는 지금 파리는 소시데 바르셀로나인데 이 경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상당히 강하거든요. 거의 다 이겼어요. 붙었을 때 몇 승 몇 패인지 한번 볼까. 최근 기록만 따졌을 땐 소시에다드가 2무 7패예요 최근 한 5개 5년 정도로 봤을 때. 지난 시즌에 2번 다 바르샤가 이겼고요. 지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2번 다 바르샤가 이겼고요. 컵대회에서 비겼고 그 전 시즌에 홈에서 소시에다드가 비겼고 바르샤 홈에서 바르샤 이겼고 그 전 시즌 바르샤가 2번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최근 뭐 2018년부터 해가지고 무도 캐기 힘들어하는 소시에다드의 모습이고 어쨌든 오늘도 오야르자발 공격 쪽의 핵심은 빠져요. 물론 어제 제가 셀타비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브라이트 맨데스 같은 좋은 자원들 혹은 쿠보 이런 이제 측면 쪽에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오야자발이 빠지면 소시에다드는 공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야누자 이런 애들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낫긴 합니다만 어쨌든 핵심이 빠진 부분이고,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요와의 홈 경기에서 무려 무승부를 캤고, 솔직히 라요가 잘한 건 맞거든요. 라요가 잘한 건 맞고 바르셀로나가 기대치만큼 못한 건 맞는데, 바르셀로나 그 경기를 무승부 캘 정도로 못하지는 않았어요. 이기긴 이겼어야 돼요, 꾸역으로라도. 근데 저기 골대도 있었고, 꼴찌 2번 있었고, 꼴찌 2번에 골대에 키퍼 선방에 골대 진짜 그 한 5cm 10cm 빗나가는 슈팅이 한 두세 개 있었어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좀 골운도 많이 따르지 않았었던 바르셀로나인데, 어쨌든 부스케치가 빠집니다. 퇴장을 당해가지고 빠지게 됐고, 수비 쪽에 쿤데 여전히 이제 부상 때문에 아직 등록이 안 돼서 출전이 불가하고, 일단은 부스케츠가 빠져서 이게 프랭키 대용이 최근 이적설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근데 대용을 쓸지 아니면 피아니치를 쓸지 모르겠어요. 원래 사비 감독은 피아니치를 부스케츠의 대체자로 보고 이번 시즌에 뭐 니코 윌리엄스 같은 애들 이제 다른 팀으로 임대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피아니치가 핏이 될라나 괜찮을라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최근에 상성만 봤을 때나 지난 그랬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전력 자체도 이길 수 있는데,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가 보여줬던 그런 부분, 소시에다드는 압박이 라요보다 더 좋은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원래 압박이 엄청나게 좋은 팀이기 때문에 라요의 압박에서도 그 정도로 빌드업이 조금 꼬이고 했던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어느 정도의 좀 그런 걸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뭐 상성도 있고 사실 전력 자체도 바르셀로나가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역시나 뭐 승을 찍겠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저는 승을 찍어도 된다는 마인드긴 합니다만, 배당이 1.91? 이거 진짜 더럽게 안 들어오게 생겼네. 뭐 그렇게 안 들어오는 배당이긴 하네. 들어올 확률이 40%가 안 되네, 배당 확률이. 무승부? 뭐 햄무, 무튼 여러 쪽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전력이 지는 전력은 아니에요, 바르샤가. 지는 전력은 아닌데 배당이 정배가 좀 잘 부러지는 배당이니까 뭐 무승부 찍는 거 괜찮아, 무승배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언어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배당이 오버가 그냥 정배네. 근데 오버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버 찍을 바에 햄무 찍는 게 맞아 보입니다. 무승부 햄무가 낫지 않을까. 어려운 경기다. 그 밖에 뭐 클레르몽 니스나 뭐 앙제 브레스트와 뭐 이런 데는 니스 찍어볼 만한 것 같고요. 니스 찍어볼 만한 것 같고, 요 앙제 브레스트와는 조금 이거 내가 왜 썼지? 요 경기 조금 어려워요. 일단 브레스트와가 무니에라는 이제 간판 공격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저는 프렌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은 경기는 합니다만, 앙제가 거의 플레인업에 누구야? 브레스투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신 공격 빠져 있고, 유일한 이제 우측 풀백은 얘가 빠져 있어서 센터백 쪽에서 이제 우측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놈이 이제 풀백 쪽으로 또 이동해 있기도 하고, 첫 경기에 이제 또 골까지 넣었던 약간 로테이션급의 델카스티오 측면 공격조도 빠져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무승부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프렌이 조금 그렇긴 한데, 무승부 정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력상으로. 진짜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력 차이. 클레르몽 대 니스. 지난 경기 퇴장 뽀록으로 이겼으면 됐다. 니스한텐 져라. 표 받으려면 5,000원 후원하시면 됩니다. 상우님 준이님 어서 오시고, 네, 5,000원 후원하시면 되고, 그리고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돼요. 맨시티 경기 승 여부 궁금합니다. 어제도 뭐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 안 한 경기 많이들 여쭤보셨어요. 뭐 레알, 셀타가 올 시즌 안 좋다, 레알 찍어야 된다, 모나코 이 팀 지금 믿을 만한 상태 아니다, 전력은 마르세유가 더 낫다, 모나코 못 이겼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이렇게 많이 또 질문 주셨는데, 저 경기는 좀 맨시티가 이길 것 같아요. 맨시티가
뉴캐슬이 진득하게 잘 비비긴 하거든요. 단단해요, 저 팀이. 미드필더에 어쨌든 뭐 기마랑이스, 조엘링턴으로 이어지는 중앙에서의 라인이나 아니면 수비 쪽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이제 뭐 트리피어 같은 애들도 지금 저기서 뛰고 있고, 수비 쪽 이제 댄번 같은 제공권에 있어서 상당히 더 좋은 선수들,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도 상당히 좋아서 맨시티가 분명히 고전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일반승 자체는 할 것 같아요. 일반승 자체는 할 것 같습니다. 일반승 자체. 근데 저는 제가 잘 안 가는 그게 뉴캐슬 원정 강팀 이거 있잖아요. 이구 구도가 딱 원정 강팀에 배팅해서 돈 잃기 좋은 구조거든요. 잘 안 질 거예요. 특히 홈에서. 가뜩이나 팀도 단단한데 얘네 홈 장난 아니에요. 근데 맨시티다? 이건 그래도 맨시티 승이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